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시간입니다. 밑반찬 조리학과, 황혼의 피아노학과, 몸살림학과, 도란도란 손뜨개학과. 이름만 들어도 정말 재밌는 전공들이죠. 아마 들으신 분들은 한 번쯤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우리 마을의 대학에서는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후평마을대학 이선미 학장님 모시고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선미 학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학장님이세요. 네, 네네. 후평마을대학의 학장님이신데, 네. 자, 후평마을대학 어떤 대학인지 잠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후평마을대학은 온 마을이 대학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네, 동네 곳곳에서 지역 주민이 강사도 되고 학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마을 주민으로 이렇게 다 구성이 되고 네네. 또 강사분들도 이렇게 마을 주민이신 건가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입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네. 춘천시 문화재단의 시민의제 사업으로 처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네. 저희가 후평 2동과 3동 주민자치회 회장님을 만나 뵙고 네. 이제 동에서 함께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보자 이제 제안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네.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었고요. 네. SNS나 문화재단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신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기존의 대학은 이제 수능을 봐서 들어가는데 어떤 들어갈 수 있는 뭐 어떤 제한이나 이렇게 뭐 그 시험 같은 건 없는 거죠? 네, 제한은 없지만 네. 학과별로 약간 생애주기에 맞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학과들은 연령대별로 신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공학과들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네. 뭐 브런치 학과도 있고요. 네. 네, 재밌는 학과들이 많은데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총 10개의 학과가 있었고요. 네. 그 생애주기에 맞는 학과로 50대 여성들을 위한 몸살림 학과가 있었고요. 몸살림학과. 네네. 몸살림, 몸을 살림한다는 건가요? 네, 그 50대가 되면 네. 여성들은 이제 폐경을 겪으면서 몸이 많이 변화를 겪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가를 통해서 좀 명상도 하고 몸을 되살리는 그런 활동들을 좀 했습니다. 몸살림학과. 네네. 네. 그리고 60대 이상 여성들을 위해서 황혼의 피아노학과라는 학과를 좀 개설을 했는데요. 네. 이 학과가 인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름이 네네. 가장 재밌고 참 저도 나중에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이 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60대 이상 어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녀 세대의 교육에 많이 이제 중심을 두다 보니까 네. 본인을 위한 여가 활동을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로 저희가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남성분들을 위한 학과도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과는 남녀 구분 없이 네. 다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남성분들이 좋아하셨던 학과는 자동차 정비학과가 아마 자동차 정비학과.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남성이지만 네. 자동차 정비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 가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건가요? 강사분은 네. 어떤 분이 그러면 하시게 되시는 건가요? 저희가 동네에 되게 오랫동안 활동해온 네. 그 카서비스 카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찾아가서 강사를 좀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마을 대학이라는 것도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네. 내가 강의를 이러면서 되게 놀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무슨 강의를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저희가 지금 거의 종강할 때가 되었는데 네. 가장 인기가 많고 또 만족도가 높았던 것이 자동차 정비학과였어요. 가장 전문가가 또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던 분이 네네. 하시니까 또 만족도도 높은 것 같은데 그리고 밑반찬 조리학과 이 학과는 무슨 학과인가요? 가족들이 사실 맞벌이거나 이러면 네.
퇴근하고 와서 바쁘게 저녁을 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도 있고 또 혼자 사시는 1인 가구 같은 경우도 혼자 반찬을 해먹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를 위해서 밑반찬 조리학과라는 학과를 개설해서 좀 진행을 해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대부터 7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좀 연령을 넘나들면서 같이 요리를 만들고 얘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8회차 정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약간 요리를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네. 건가요? 이 그- 초보자부터 네.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 요리를 좀 해본 사람 이렇게 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동네 킴스쿡 요리센터라고 네. 요리 교육을 하시는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상가였거든요. 근데 네네. 저희가 이제 부탁을 드려서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셔서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강사 선생님께서 뭔가 식재료를 기본적으로 이제 다루는 처음 A 단계부터 네. 예, 다양한 조리 방법과 관련돼서도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 중에는 이제 대학생인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사실 뭐 오징어를 손질해 본다거나 그럴 기회가 거의 그런 없죠. 야채를 손질할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이 상당히 되게 신선해하면서 네. 수업에 참여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밖에 또 어떤 학과들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뭐 전공학과도 있고 교양학과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네. 소개하지 않으신 학과 어떤 학과 또 있을까요? 저희가 총 10개의 학과가 있고요. 네. 전공학과가 4개이고 교양학과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밑반찬 조리학과, 황혼의 피아노학과, 몸살림학과, 나도 바리스타 학과는 좀 회차가 길기 때문에 네. 전공학과로 좀 운영을 했었고요. 그게 진짜 네. 정말 대학이랑 똑같네요. 네네. 전공 뭐 필수 뭐 꼭 들어야 되고 이런 건 사실 아니지만 네네. 네. 좀 길고 이런 기간에 따라서 나눠져 네. 있군요. 네. 그리고 교양학과는 6개가 있는데요. 네. 생활의 달인학과, 브런치학과, 도란도란 손뜨개학과, 보네트를 열어라 자동차 정비학과, 네. 맞춤형 생활 메이크업학과, 전환마을 에코학과가 있습니다. 전환마을 에코학과 이 학과는 조금 독특한데요. 어떤 학과인가요? 전환마을 에코학과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생활 양식을 좀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자리였고요. 네. 춘천에 있는 한살림 소비자 생협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생협분들이 오셔서 직접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기후위기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드리고 네. 뭔가 육식이 아니라 비건으로 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요리들을 좀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은 에너지 전환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몇 개까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뭐 보통 학점 제한도 있고 다른 학교는 그런데 네, 저희가 네. 복수 전공으로 2개까지 신청하실 수 있게 했고요. 복수 전공으로 2개. 네. 전공과 교양 상관없이 네, 2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 우리 후평마을대학을 조금 뭐 홍보도 하시고 많이 좀 찾아주세요라고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후평마을 대학을 기획을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386 세대 이상 이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대학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제 나올 수 있는 평범한 그냥 그 인생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근데 네. 50대 이상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못한 경험을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가 대학이 어떤 곳일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이들에게는 되게 일상적이고 친숙한 학번으로 얘기할 수 있는 대학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사실 가고 싶었지만 못 갔던 그런 배움의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지역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와서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을 했지만 네. 공동체를 나누고 뭔가 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는 그런 일상적인 대학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하긴 했지만 춘천시 내에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뭔가 똑같은 이런 후평마을대학, 퇴계마을대학, 효자마을대학 저는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춘천시 내에 전역에 퍼져서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꽃피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전공들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좀 정하게 되시는 건가요?
후평 1, 2, 3동에 위치한 다양한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상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와 좀 관계를 맺고 있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되게 유명한 곳이어서 네. 꼭 한번 찾아가고 싶다 이런 곳들이 추천하는 곳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요청을 드리고 같이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제가 또 보니까 이 정말 대학교에서 하는 것들은 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복수 전공도 가능하고. 네네. 네.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제가 보니까 2월 말에는 진짜 대학처럼 졸업식도 연다고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녹음일 기준으로 오늘이 17일인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이날 바로 졸업식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졸업식에는 그럼 막 뭐 가족들도 오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최근에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되어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네. 사실 되게 성대하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네네. 수강생들 위주로 저희가 네. 초대를 사전 예약제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사전 예약제로.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졸업장도 수여를 하고. 네네. 개근상 상도 드리고 네. 스타 강사 상도 드리고 스타 강사. 그 뭐 올해 교수님 이렇게 뽑듯이 네네. 스타 강사 상도 주시고 이렇게 재밌게 또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학생들의 좀 반응은 어떤가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희가 처음 개강을 11월 말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언론에 좀 나오고 나서 저희를 처음 알게 된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네. 전화가 와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기획을 했냐. 네. 너무 재밌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네. 이분들 바람은 이제 이 사업이 계속 모델링 돼서 네. 지속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역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계속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사실 이 강사분들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아까 수강생들의 반응도 한번 들어봤었는데 강사분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많이 낯설어하시고 긴장도 하시고 네. 그러셨는데 몇 번 진행을 하면서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 비영리적으로 그렇게 사회공헌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셨고요. 네. 그래서 왠지 다음번에 또 부탁을 드리면 흔쾌히 또 수락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재임용 되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의 좀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뭐 한번 이제 한 학기를 이제 하신 건데 네. 앞으로 계속 학기가 열리는 건지 어떻게 좀 진행을 할 계획이세요? 네, 이 사업이 춘천시 문화재단의 시민상상 오디션이라는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단기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네. 호응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회나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네. 같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연례 행사로 기획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음 학기도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좀 나도 좀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SNS 같은 걸 참고하면 좋을까요? 어디를 좀 참고해서 좀 수강 신청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급하게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홍보면에 있어서는 사실 더 많이 확산을 못 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네. 코로나기 때문에 사실 더 소규모로 더 조심조심 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사업을 할 때는 더 이제 동과 후평 2동, 3동과 같이 연계를 하고 네. 좀 더 많은 홍보 채널을 열어서 홍보를 좀 널리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다음에 좀 열리는 좀 흥미로운 학과 좀 이렇게 좀 귀띔을 좀 해주실 수 있는 학과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좀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대로 10개 학과가 열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지금 있는 학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요. 이 네. 중에서 더 특화시켜서 좀 회차를 더 길게 해야 되는 학과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좀 참신한 학과들을 몇 개 더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후평마을대학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 이선미 학장님께서는 춘천 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의 이사장도 맡고 계십니다. 이 마더센터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춘천 여성회라는 NGO 단체가 2013년도에 마을 기업으로 처음 시작했던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현재 400명 넘는 조합원들이 함께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이제 운영하거나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사회활동들을 많이 하신 여성들이 저희 회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좀 어떤 일들을 좀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마을 돌봄 사업을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호반초등학교 앞에 있는 후평 3동에 어린이작업장 뚜루뚜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어린이 돌봄 공간인데 네. 저희가 춘천시와 같이 지금 협업으로 지금 돌봄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 교동에 네. 도시재생 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네. 교동 보물섬이라는 사업으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돌봄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마더센터를 좀 이용하시려면 어떻게 이용을 하시면 좋을까요? 네, 저희 마더센터 조합원 가입은 상당히 문턱이 낮거든요. 네네. 그 한 번 가입비 10,000원만 내시면 네. 저희 공동체 이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조합원 가입을 하시면 저희 내부 비공개 SNS에 초대를 해드려요. 그럼 네. 그 안에서 같이 공동체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공동체 활동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어떤 요즘에 이 춘천시에서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좀 네. 아쉬운 점들도 막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세요? 일단 경력 단절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요? 요즘은 그래서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말도 하긴 하는데 네. 저는 여성과 남성 앞에 그렇게 뭔가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전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책도 있었고. 네. 그 영화가 있을 때 사실 아이가 어린 엄마들이 맘 편히 갈 수 있는 공공공간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더센터 공간을 북카페 공간으로 열고 이런 경력단절 여성들 그리고 보육을 책임지는 주 양육자인 여성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이선미 학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네네. 계시는데 원래 이런 일들에 좀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었나요? 어떠셨나요? 네, 저는 처음 시작은 어린이 도서관 사무국장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20대 때 작은 도서관 운동을 좀 하다가 네. 같이 활동했던 엄마들이 같이 여성단체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춘천 여성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좀 했고요. 그러다가 2013년에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기까지 됐습니다. 2013년부터 네네.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마더센터의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이선미 학장님의 좀 계획도 좀 듣고 싶은데 마더센터는 좀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가요? 요즘 상당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공동체가 많이 해체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마을 대학을 열게 된 것도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지를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했던 이 주 무대에서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고 사람이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마더센터도 사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마을 돌봄이란 이름으로 지금 시작을 했지만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촘촘하게 서비스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호혜적인 공동체를 좀 만들고자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좀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항상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선미 학장님께서 한 곡을 좀 골라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곡을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주변에서 노래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좀 바로 얘기하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네. 어떤 노래인가요? 양희은 가수의 인생의 선물입니다. 인생의 선물. 왜 이 곡을 왜 많은 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이유가? 네. 저도 이 노래를 우연히 제가 아는 지인 언니한테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요. 네. 20대에 몰랐던 사실 나이 들면서 알게 되는 인생의 선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되게 담담하게 노래를 불러주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하고 이 노래 가사를 좀 음미해보고 싶기도 해서 노래를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가사에 한번 유념하셔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양희은의 인생의 선물 이 곡 같이 들으면서 저는 오늘 후평 마을대학 우리 이선미 학장님과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